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포크를 앞으로 좀 숙인 겁니다. 그러면서 저 파파이브를 좀 죽은 거 맞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보세요. 한 사람의 실수로 회사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그리고 나서 후진하면서 또 한 번 더 밀리죠. 그리고 관리자가 또 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저 사람이 보니까 이런 것도 합니다. 경광등이 설치되는 데 있는데 떨어지는데 보완 안 하고, 그 다음에 의자를 아예 제처자가 쓴 자체. 여러분과 함께 1시간 40분 동안 강의하게 될 김재영 강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제보다는 좀 더 좋아야 되겠죠? 어제보다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 있게 불을 꺼주십니다. 네, 10% 잘 못 잡니다. 제가 떠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런 사업 요인 중에 저희는 두 대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할 것은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오늘 잠깐 문서를 확인했지만 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나보는 것들만 정확히 인지하시고 가셔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 그게 시스템이 뭐냐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결국은 위험성 평가라는 걸 들어갑니다. 위험성 평가만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갖고 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참고요. 내 걸 만들어야 돼, 내 거. 여러분의 사업장에 맞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발로 밟아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만져보시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있는 유해하고 위험한 것들, 그런 거요. 시설물, 설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제는 도대체 어느 제품이야? 그거에 대한 화학물질은 뭐야? 세제가 화학물질이야? 하지만 그 안에 딱 열어보면 남의 표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돼가지고 난 것도 무조건 경고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위험 요소도 없지만 눈에 튀거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굴에 튀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그걸 응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하실 것 같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그것을 자기 집에 갖고 가려고 3다수 병에다 담았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비치를 뜯고 거기다가 세제 또는 락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를 쓴다는 걸 깜빡 잊어버려요. 담아놓고 자기 책상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그날도 간식으로 떡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럿이 앉아서 떡을 드시다가 본인이 마시고 못 먹히다 아무 생각이 들면 그를 자기가 담아놓은 것을 그대로 마셔버린 겁니다. 다행히 많이 마시진 않고 이상하다고 바로 뱉어냈지만 본인이 보니까 내가 담아놓은 거네. 도리어 본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유해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한번 청소하는 거 보세요.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건물 관리역에 저희가 유물성 평가를 가면 그것들을 전부 다 별도로 보관하고 거기에 대해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딱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 이거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라는 경고 표시가 다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봐요. 그걸 어디서 가져옵니까? 사이트에 가거나 여러분 혹시나 유해물질을 내가 대량으로 구입을 해요. 그럼 업체 측에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이 물질에 뒤에 보니까 경고 표시가 있는데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 보내줍니다. 그걸 여러분이 게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게시조차 안 해놓고 나만 한다고 여러분 책상에 쏟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 하냐? 그들이 이렇게 보관하고 그 옆에다가 고리만으로 딱 걸쳐놓으면 돼요. 그들이 읽든 안 읽든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육은 반드시 한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왜 이것을 안전에서 위험 요소인데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했습니까? 게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화이철을 딱 걸어놓기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면 식기세척 있죠? 식기세척에 쓰는 세제도 유해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시를 해놓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기계, 기구, 설비가 무엇이 있고 물질은 뭘 쓰는지 여러분이 이제는 머릿속에 쭉 찍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기 전에 이걸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자. 여러분들이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억은 이때는 알아요. 여기서 1시간 하실 동안 제가 이비아프게 미용실부터 이야기 알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너 평가라고 했어. 그럼 기억만 기억나요. 선생님, 집에서 제일 유해하고 위험한 게 뭐예요? 집에서. 얼마 착해. 그죠? 약간 음란마귀가 끄기면, 이제 그것 내가 낚시한테 생각하면 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없어? 없답니다. 집에서 제일 위험한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고 그것만 기억나.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선생님들 집에서도 넘어진 사고 있어요. 넘어진 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샤워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와이퍼죠, 와이퍼를 교체하면 버리지 말고 갖고 오세요. 어떤 분이 우리 집은 건식이 알아서 말라. 그럴 수도 있죠. 옛날 아빠들은 뭐합니까? 여러분이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쫙 해주세요. 그러면 안 미끄러져요. 그렇죠? 그래도 어떤 분이 뒤에서 딱 돌리고 계시면서 저는 분명히 와이퍼를 교체하고 나면 갖고 와서 닦으랬어요. 그분이 그래 이번 기회에 와이퍼를 바꾸자 그랬죠. 이게 듣는 사람들마다 다 틀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가 넘어진 미끄러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박경호 선생님 혼자 경찰 타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여쭤봐도 되죠? 선생님은 청소 미행하시는 분들이 계단 청소를 어떻게 하시던가요? 뒤로 물려서. 얼마 착해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가 또 이상한 거 되게 잘해야 똑같아. 그러려고 물어봐요. 무조건 똑같이 그저 물어보면 선생님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답을 원하시니까 내가 하는 걸 원하시는 물어봐요.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뒤로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은 본인이 선생님 해보셨어요? 청소? 안 해봤죠. 집에서 청소하시죠? 그렇죠? 확실합니까? 그러면 집에서 낫으로 섞어가지고 1대1로 섞어가지고 화장실 청소할 때 문 닫고 하면 열고 합니다. 왜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는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업자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제일 산재 처리하는 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카메라 이쪽에서 북한 이런 거 아니죠. 산재 처리하는 게 제일 유용한 게 뭔지 아세요? 출퇴근간의 제예요. 출퇴근간의 제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내 집의 문이에요. 내 집의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이제 퇴근이 끝난 거예요. 집에서 사고 나면 차를 가져요. 집 문 앞에서 들어가서 사고 나면 다 처리해줍니다. 아시죠? 그리고 집 밖에 딱 출근간에 집 밖에 문 열고 딱 나오면 인정해줘요. 근데 집 안에서 나오다 쓰러지면 인정 안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러분이 마트도 엄청 많은데 갑자기 저기 광양에 있는 마트에 싸게 팔네요. 퇴근간에 내가 광양 마트에 들렀다가 사다가 사고 났어요.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요? 나는 퇴근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왜 안 해줘요? 너무 먹은 게 아니라 그렇죠. 용어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평상시에 안 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학교가 끝나고 데려오는 것은 인정이 돼요. 거기는. 근데 그 친구가 한 명의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퇴근하다가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타고 갔어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냐? 아들이 고등학교 끝나고 알바하고 9시 끝나서 아빠 나도 데려가 그랬더니 거기서 기다렸다가 간 겁니다. 근데 알바를 한다고 아들이 기다렸다가 데려다가 퇴근하는 길에 사고 나면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간의 재해가 제일 어려워요. 왜 당신이 매일 자전거를 타다가 오늘은 왜 일로 가면서 걸어갔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까지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아마 이건 지나칠 것 같아요. 휴게소 있어요? 휴게소? 휴게소? 있어요?
생각이 안 나신가요? 아니, 선생님 아파트 아니신가요? 있어요? 왜 휴게소 설치법이 누구 때문에 생겼냐면 아파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쉬라고 하니까 지하에 배수에 내려가는 지하에 뭐죠? 배낭하고 딱 하고 거기다가 수도가를 여기서 시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또 경비원들한테 밥을 먹는데 갑자기 변기통이 있는 데다가 밥솥 놔도 거기서 밥을 하고 식사를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 설치를 의무화시킨 의무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휴게실을 그분들 쉴 수 있는 공간에 뭘 넣으셨죠? 뭘? 법에는 이게 됐어요. 법에는 의자 등만 비치한 의자 등만. 우리는 의자가 있으면 돼요. 법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분이 선생님, 소장님 저 의자가 너무 딱딱해. 쇼파 놔주면 안 될까요? 했어요. 쇼파 놔주면 그래 좀 더 부드러우니까 좀 쓸 수 있겠구나 했더니 갑자기 또 선생님 1시간을 쉬려고 하니까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침대 사줬어요. 그랬더니 겨울이 추우니까 선생님 전기장판 한번 같이 깔아주면 안 될까요? 사줬어요. 불이 난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소장님 사줬니까 선생님 책임이에요. 안 돼라고 해서 그분들이 소원서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법에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원수기 설치해주고 창고를 분류해서 놨더라도 여기는 창고, 여기는 휴게소 별도로 문만 만들어주면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해주라니까 결국 그분이 불 틀고 주무시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화상 입었어요. 사주처리 했는데 누구 책임이냐 해서 결국은 소장님의 책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들은 법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기억하는 거 갑자기 가다 봤는데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그걸 뭐 하자고요? 기록하자. 기록하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뭐라고요?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각자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갑자기 좋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시면 적으십시오. 적어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것만 하면 과태료 2천만 원 번다는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매일 하시면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왜? 이것보다 더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시고 내일 출근하시자마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했다. 그럼 뭐 할까요? 마지막에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동산업개발에서 해야 될 사업주의 의무예요. 그러면 사업주의 의무는 결국 뭐예요? 아까도 우리 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했어요. 뭐라 했을까요? 280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못해주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주는 여러분을 믿고 관리작업자의 임무를 주시면서 내가 하는 게 이거니까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보세요. 산재가 발생이 되면 보고하고 기록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돼요. 현장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사고가 딱 떨어지면 그 상태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법령 요지를 개시해야 됩니다. 산업안전 법령 요지 보셨을까? 직장에 여러분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이러면 사고가 나면 여기 얼마? 과태료 500만 원. 아시죠?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이. 그래서 선생님 목동산업개발에서 안 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리면 주택관리업 산업안전 보고를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만한 사이즈를 써도 돼요. 중요한 건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무조건 계셔야 되고 또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래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근로자가 있는 휴게 공간에 붙여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근로자가 뭐 실수를 하면 여기에 근로자가 내야 될 과태료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써 있지 않아. 선생님 보험도 우리가 주는 거 왜 안 써? 그럼 선생님 과태료 낸다니까 써 있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근로자가 해야 될 거, 사업주가 해야 될 거, 관리감독자 해야 될 것들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표지 뭐예요? 경고 표시, 금지 표시, 지시 표시, 안
안내 표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스티커. 자, 스티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비싸. 왜 만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여러분이 한번 쫙 훑어보시고, 여기는 우리가 이 스티커가 필요하네? 그러면 공단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선생님, 이거 출입금지 표시, 무슨 표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되고, 우리는? 택배비만 지급하면 무료로 다 보내줍니다. 아셨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것만의 스티커북을 만들어서 지급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자 선생님 적고 계시네요. 집에, 아니 아파트에 여기 보시고 경고 표시판 붙인 거 봤나요? 어디에? 아파트 어디에? 화재 뭐라 붙여 있어요? 뛰지 마시오. 우리가 기계식 뭘 붙여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출입금지 표시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계식 뭘 붙여야 돼요? 밀폐 공간이라는 표시를 못하면 밀폐 공간 질식 재해 위험 이것도 붙이셔야 돼요. 지하에 물탱크가 있다 그러면 이거 밀폐 공간 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꼭 스티커 붙여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렇게 A4지 뽑아가지고 포팅해서 붙여주면 돼요. 중요한 건 있냐 없냐는 겁니다. 언제? 사고가 났을 때. 아셨죠? 그러면 누가 그걸 알아요? 근로자가 알아요. 우리가 있었을 때 이거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몰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사고 난 현장에 내가 딱 경고표를 붙였어. 그럼 돼, 안 돼요? 이거는 사고 현장을 훼손한 겁니다. 아셨죠? 왜?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근로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 아프게 근로자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승강기가 대부분, 승강기 오면 스티커가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어른의 눈높이, 기대지 마시오. 어린의 눈높이, 짧게 차이 보면 손긴 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스티커예요. 여러분이 적절한 곳에 반드시 스티커고, 이게 나중에 스티커가 사고 나면 스티커 안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 스티커 한 곳 한 곳마다 배터리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으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정동 아이파크 사건 때 위반사항이 1,100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작업 계획이 있어서 하지 않았다가 첫 번째고, 나머지는 뭐냐면 부착물이 없어서 한 곳, 두 곳, 세 곳 이거 다 때린 겁니다. 그래서 1,000건. 아셨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스티커가 엄청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한 장 붙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소방 점검할 때 어떻게 하시죠? 소방 점검? 선생님, 팔자기는 나한테 대답 안 할 거니까. 소방 점검은 우리 뭐 찔러보기만 하잖아. 찔러보기만. 그죠? 소화기는 누구 거냐? 우리가 하기로 우리가. 그럼 소화기 점검 표시 어디 붙어 있어요? 동그랗게 치는 거. 소화기가 이렇게 딱 물 들어있는 거. 자, 소화기가 이렇게 있으면 소화기 점검한다. 우리 뭐예요? 옆에 표지 붙이잖아요. 몇월 며칠 동글뱅이.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으로 돼. 형식적으로. 야, 4월이니까 빨리 동글뱅이 치고 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선생님 누가 이게 그냥 손 드신 거죠? 아니다. 소화기를 딱 뒤집으면 이 밑에다가 그 점검표를 붙여놓으면 돼요. 그럼 뭐 합니까? 한번 동그랗게 친다 우리는 뒤집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흔들게 돼, 흔들게. 이것도 하나의 점검이에요. 실제 제가 이걸 5년 전에 교육을 했어요. 5년 전에 교육했더니 자기 아파트에 소방관이 와가지고 소장님 빨리 오십시오. 왜 소화기에 점검표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아따 이 양반 벌써 걱정하지만 다 있더라고 소화기 뒤집어줬대. 오 이거는 뒤집으니까 한번 뒤집은 줄 되네. 그래가지고 그 관리사무소에 대통령 표창을 소방관리청장 표창을 건넸대요. 그래서 받으셨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소화기는 누구 몫이에요? 아파트 개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 쪽에 제가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오로지 우리는 근로자예요. 근로자를 위해서 내가 뭐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이겁니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주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핵심이에요. 주어는 누구예요? 순수하게 근로자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보건, 안전은 뭐예요?
그들이 쓰고 있는 기계 기구 설비, 말 그대로 보일러실, 예초기, 그 다음에 핸드그라인더, 그 다음에 커터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계입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는 방법. 두 번째, 보건은 뭐예요? 보건. 내가 그것을 흡입했을 때 내가 건강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것. 선생님 집에서 요즘에 사모님께서 생선 꽂으십니까? 좋은 기술이다. 요즘에 생선 꽂으면 그러면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인덕션입니까? 가스레인지입니까? 둘 다 있습니다. 역시 부자는 틀리네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스를 틀면서부터는 우리가 다 먹게 돼요. 그러고 나서 집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리를 하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흉이에요. 흉. 조리중에 발생하는 흉. 그걸 우리가 다 마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틀죠? 푸드를 틀죠. 푸드를 틀어도 집에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생선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마트 가서 꼬집어 가서 드시면 돼요. 아니면 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위험한 게 누구라고요? 남편입니다. 선생님 상식이 아니죠? 우리는 상식이가 되더라도 우리는 집에 있어야 된다. 왜? 필요합니다. 남자들 언제? 등갈 때. 등갈 때 선생님 뭐 들고 하십니까? 등갈 때. 의자 들고 하시면 의자 들고 그러다 우리는 죽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등을 갈거나 뭘 할 때도 반드시 사다리를 써야 된다. 사다리 쓰게 되면 잠오십니까? 사다리 쓰게 되면 뭘 써야 되죠? 안전벨트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무슨 말이니까 너 나 잠자리 너 있겠냐 그럽니까? 무조건 사다리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안전벨트 쓰세요. 사세요. 당근마켓에서 15,000원 팔더라고요. 사세요. 사서 안 쓰더라도 옆에다 같이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장에 갔더니 여기는 사다리 있는데 안전모가 있네. 더 좋은 거 볼까요? 더 좋은 거. 이 사다리를 고정을 해요. 고정을. 왜? 그러다가 가다가 발로 툭 치면 넘어지면 다쳐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뭐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그만 고리 있죠?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세워서 고정합니까? 누워서 고정합니까? 제가 그죠? 너 알아서 고정해. 고정만 돼 있으면 돼요. 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다리는 안전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근로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 가지만 근로자. 제가 어제 이걸 안 넣어서 여러분 좋은지 아세요? 어제는 이것도 이야기했더니 다들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그날 분위기를 알아요. 이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하면 법은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만 해도 중처법에 절대 안 걸려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아셨죠? 뭐냐? 첫 번째, 사업주가 행한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교육 좀 잘 받으세요 하면 이분들 첫 번째 교육이 목적이에요. 선생님들 교육 시키시나요? 진짜로? 솔직히. 그러면 근로자는 몇 시간 교육받게끔 됐어요? 근로자. 그래요. 몰라도 돼. 자르지 말고 몰라도 돼. 왜? 우리가 안 시키기 때문에. 누가 해? 온라인 시키죠. 온라인. 우리는 뭐예요? 잘 두르도록 독려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근로자들 교육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수증. 너가 잘 들어서 이수증가 나한테 주면 돼. 이게 끝나요. 교육을 뭘 시켰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선생님 교육 이수증 갖고 오세요. 근로자 몇 명인가? 7명입니다. 7줄 갖고 오세요. 있으면 돼요. 한 명이 없었어. 왜 안 들었습니까? 선생님 과태료 3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몇 시간? 16시간. 근로자는 반기별로 12시간. 1년에 24시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몰라도 된다니까요? 업체에 돈 주고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수증 오늘 벌써 전반기 끝났는데 왜 안 줍니까? 여러분은 동료를 하셔야 돼요. 듣기급. 아셨죠? 근데 어려워요. 왜? 선생님 제가 강의 이미 들었는데 시험에서 10번 떨어졌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시를 봐야 돼요. 아셨죠? 선생님이 불편하시면 대신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건강검진. 이분들은 얼마나 한 번씩 받죠?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 받으면 동료하시는 우리에게 아셨죠? 세 번째,
전제는 사업주가 제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제공한 것을 사용해야 산재 처리할 때 100%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지기가 엄청 어려워요. 따지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리종사자가 한 분은 정규직, 한 분은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냥 일기셨습니다. 근데 정규직만 인정해주고 비정규직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에서 교육을 안 받아서? 그건 아니죠. 비정규직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은 토요일, 일요일날 다른 식당 가서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나왔어요. 월급 받은 게. 그래서 그분들은 인정 안 해주고 정규직만 산재 처리해주고 비정규직은 가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뭐냐면 인과관계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주무신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두 개의 로봇가 다닙니다. 하나는 정규직 팥지, 하나는 비정규직 콩지가 다닙니다. 이때 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나는 거 아세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대부분도 뭐라지 아세요? 왜 나한테 물어봐? 대답해 주시네.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냐?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자들도 몰라요? 자,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좀 무척 한 소리입니다. 한 분 죽으셔서 비정규직은 할부인데 정규직은 사장님 돈 주고 샀어. 완불. 뭐가 더 좋아요? 완불이 좋을 것 같죠? 죄송하지만 할부가 더 좋습니다. 관리는 좀 해야 돼요. 오가 아니야. 저 문자 한 소리 뭘 오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이 사업장 내에 관리 아파트 내에 쓰고 있는 기계, 기구, 설비가 이상 없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선생님, 기계실 이상 없었습니까? 전기 이상 없었습니까? 보일러 이상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제는 이 소리가 나서 오늘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점검해야 돼. 올 수도 점검하고 팀합시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작업부, 보호부, 방호장치 이것들을 점검하고 사용하고 그들한테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고하고 응급 조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 조치는 뭐예요? 가슴 아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상황이 딱 발생되면 멘붕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셔서 119 신고해 빨리. 선생님 빨리 119 신고해. 현장 가서 의식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가슴 아파하고 의식이 있다. 근데 호흡이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펜 쪽으로 돌려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확보를 만들어주고 현장에 누가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그러고 나서 현장 보려나오고 이렇게 올 때가 우리 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게 응급조치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손가락이 잘렸어.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 그럼 뒤를 먼저 해야 될까? 이게 뭐냐면 선생님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손가락이 잘렸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침착하게. 시간 많아. 역시 여러분들은 손가락 잃을 생각부터 합니다. 손가락 찾기 전에 막 피가 막 쏟고 있는데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피가 쏟고 있는데 손가락을 찾습니까? 그래서 다행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제일 수술 잘할 때가 제주도 거기는 밀려 있어요. 언제? 특히 벌초라고 하는데 밀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한번 갔더니 대중교회 밀려있으니까 딴 데 가서 했더니 결국 제가 딴 데서 손했지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지연을 해야 지연.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또는 여러분 관리사무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응급처치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 안에는 지연 압박 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지연 압박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는 거지 붙이고 반창고 붙이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득이 다 되는 지연 압박 분들이 있습니다.
똘똘똘 돌리면 압박도 되면서 그대로 서로 묻어버립니다. 이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은 이제는 그 약도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매일 교체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깨끗한 거즈나 흥국을 쌓아야 돼요. 손가락 찾았어요. 이제 지원했어요.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깨끗한 거즈나 흥국을 쌓습니다. 제가 일로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잠깐 기다려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깨끗한 거즈나 흥국 쌓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뭐가 있어? 선생님은 얼음 말고 소주, 그렇죠. 저는 그 대답을 바랬습니다. 소주, 식염수, 이건 다 안 됩니다. 아까 말씀 얼음인데 깨끗한 거즈나 헝겊에 싸서 우리가 락이나 톡에 이것을 얼음과 직접 맞닿아서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갖고 가면 돼요. 골든 타임은 72시간. 72시간 안에 갖고 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소주, 식염수, 막 우유도 그래요? 우유. 이런 것도 안 되냐? 우리가 그대로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요. 그 상처나는데 부풀어서 서로 봉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데카는 이거 뿌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 이거는 닦아내기 더 싫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지혈해서 갖고 가고 우리가 아까 말한 찾았다. 이것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됐죠? 자, 우리는 중요한 건 제가 왜 중초법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어제 이야기해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냐고. 중요한 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에 안 가져갈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산 좋아해요. 산. 혹시 남부 쪽 계시는 남부 쪽? 남부에 가면 지리산 있어요. 제가 그 밑에 지난주에 살았었는데요. 거기 가면 산에 가면 정자들이 엄청 많아요. 정자들이. 그렇죠? 정자 옆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응급처치함이 다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생각하죠.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왜? 다 가져왔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남구에. 선생님 왜 여기 아무것도 없을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받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싶다. 그래서 또 전화했어요. 또 갔으면 제가 저는 무조건 확인합니다. 가서 봤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또 전화했어요. 선생님 3일에 한 번씩 바꿉시다. 그래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역시 긍정적이죠. 있어요. 무슨 말? 왜 있을까요? 이제 가져갈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 남부 부민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딱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가 다 열는 거예요? 남부 전부 다 부축 욕먹습니다. 너희들 이걸 만들었으니까 채워놔야지.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채워놨습니다. 현장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급처치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깨끗한 거즈가 없고 뭐 어디 쓰던 핸드가 깨끗하게 다 쓰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게끔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응급처치해야 되고 정기정돈 해야 되고 통화학도 내고 정기정돈은 항상 핵심이 돼야 돼요. 선생님 집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로봇 청소기 없죠? 안 사주죠? 집 청소를 안 하니까 안 사줘요. 봐봐 여기 보세요. 로봇 청소기 있어요? 없어? 이때 왜? 사장님이 우리 소장님이 알아서 청소하니까. 왜? 로봇 청소기는 죄송하지만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활용해요. 안 그러면 혼자 한 초원에 들이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정리정돈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방금도 이거 치웠죠? 왜 그러냐? 제가 올라가서 밟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휘청하겠죠. 뭐냐? 정리정돈이 돼 있으면 내가 돌아갈 그림이 돼요. 또 여러분이 기계 기구 설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눈에 봤을 때 안 보여. 그럼 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페인트를 칠해요. 페인트. 어떻게? 노란색 페인트, 검정색 페인트에서 딱 칠해놓으면 여기는 기계 기구 설비가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피해 가겠구나 라고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하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질 뻔했어. 호수가 딱 걸려있는데 하필 그게 저녁이 되니까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야광 테이프를 붙여놓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전기과장이 내려가는데 프레시를 갖고 가다가 우리가 센서 딱 튕기 서 있기 전에 딱 보면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 정리정돈이 돼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내 거 속옷 어디 있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 할까요?
제가 빨리 해서 제가 알아서 내놓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물어보면 뭐랄까요? 와이프가 엄마한테 물어보면 뭐랄까요? 아빠한테 물어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냐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몰라도 돼요. 누가 알아야 돼요? 시설 설비하는 사람이 사람 현장에 가면요. 죄송하지만 그림까지 그려요. 그대로 붙여놔요. 그대로 다 있어요. 밀려주는 돼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 창고에 갔더니 이게 쓰던 건지 서로 휘발유는 경유는 같이 손재되어 있지 이게 쓰고 나서 정비를 해서 만들어오면 되는데 정비를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쓸 때 안 되지 이게 항상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고는 언제 나요? 선생님 사고는 언제 날까요? 한순간에? 그거는 한순간이고 사고는? 그렇죠. 방금 하신 갑자기 뭐냐 우리가 항상 하던 것은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한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간헐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사고가 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가 어떻게 나요? 크게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부안에서 지진 났죠? 그래서 국가에서 조사해 봤어요. 학교에서 재난 대피훈련을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몇 번 했는지 확인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기로 돼 있어. 근데 3년 동안 딱 한 번 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나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지금 한다면 내일 모레 또 부안에서 곧 난대요, 지진이. 그럼 어디만 나요? 부안만 나니까 너기만 해.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막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오물 뿌리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아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할게요. 자, 뭐냐? 여러분이 해볼 것은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법 제36조에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뭐랬어요? 참여. 유의하고 위험한 것들을 찾는데 참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시행할 것인지를 참여하는 겁니다. 다 저 잘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누가 알아요? 근로자가 알고 시설하신 분이 하고 정비하시는 분이 더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유 돈 들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걸 꺼내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통일을 해봐서 내가 한번 건의를 해볼게. 건의를 해서 이게 전체적인 문제라면 우리한테 지원해 주겠지. 바로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정비원 선생님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 솔직히 하지요. 선생님 지급하는 보험가 뭐 있어요? 그렇죠. 장갑 일이 되죠. 근데 그들이 교육받다가 갑자기 소장님한테 소장님 저 배임 방지제 한번 사주세요. 그러면 뭘까요? 배임 방지제가 보셨어요? 들어는 봤어요? 아, 괜히 여기가 앉아가지고 또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근데 배임 방지제 한번 보셨을까요? 솔직히 안 맞죠? 왜? 이건 뭐냐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그 안에 깨진 거라든가 뭔가 날카로운 게 있으면 손이 되지 않도록 장갑 안에 얇은 망사로 막 써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정말로 안 찢어져요. 칼도 딱 비잖아. 안 찢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비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건 산업 현장에서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잘리는 나도로 들어갈 때 되지 않도록 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비싼데 한 번 하고 막 오물 묻는데 그거 빠질 수도 못해요. 말리는데도 뒤쪽 까지도 않아요. 못해요. 왜? 망사가 돼 있어서 철구가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고기 저기 쪽에서 기계로 하잖아요. 이런 데 쓰는 거고 산업 현장에서 기계가 막 들어가면서 싹싹싹 먹으면 가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근로자가 사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거기서도 무조건 합니다. 법에는 뭐냐면 사주라 그러면 사주가 됩니다. 왜? 당연히 이것도 근로자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것들은 보험은 일, 주간, 월간, 분기, 단기 1년 단위로 사전될 딱 목록이 있어요. 알아요? 목록? 모르죠? 몰라도 돼요. 사주라고 사주면 되니까. 근데 뭐가 더요? 예상이 드니까 우리는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보험을 다 지급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주무시거든요. 잠이 안 올 텐데.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자. 아셨죠? 중요한 것은 이미 중요한 건 다 끝났어. 이제 사과하면 난 몰라. 알죠?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보면 없는 사람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분들이 사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열심히 했어. 근데 하필 그분들이 빠졌어. 근데 사고 나면 그분들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사고 딱 났어요. 근데 교육을 안 했어.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고 나가요. 나도 모르게 쌓여내버렸어. 왜? 처음으로 받을까봐. 그러면 그 감독을 뭐라고 하세요? 왔어요. 선생님, 왜 이분들은 쌓임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면 뭘 해야 돼요? 성명을 이름으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고 나면 선생님 그때 왜 이런 사고 났어요? 저는 이 교육 안 받았는데요. 저는 이런 보험 안 받았는데요. 근데 쌓임이 돼 있는데요. 제 쌓임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처벌하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게 안전은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거예요.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가서 몰랐는데요? 그러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것들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여기를 좀 오래 왔으면,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왜? 저는 학교, 아파트, 제조, 전부 위험성 평가하고 체계구축 했었습니다. 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선생님, 제가 거기 아파트에 위험성 평가 해줄 테니까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하면 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 아니죠. 귀찮은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지만 지적질한 거예요. 지적질. 죄송하지만 위험성 평가를 전부 다 지적질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사고 납니다. 이거는 무조건 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합니까? 돈 주고 해야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질종 현장에 가서 52만 3년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힘들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잘하는데 나 사고 나면 문 닫을게. 오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갔어요. 네, 우리도 이제 광주 가기 싫고 오래야 되니까 갔어요. 딱 발 딛자마자 제가 그랬죠. 선생님, 여기 할 게 없네요. 왜? 그렇죠. 여기는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도 아는데 그럼 혹시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래도 예방하려고 하면 전부 외국인. 선생님, 외국인한테 제발 이 방진 마스크 주세요. 저 1시간 동안 점검하는 저 쓰러질 줄 알았어요. 왜? 이런 냄새들이 머리 아프는데 걔들은 왜 할까요? 그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해요. 왜 할까요? 돈 몰라.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의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달만 일하는 얼마냐? 250이에요. 세금 떼고 각세 빼도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걔들은 몇 달, 5달 한 번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걸 안 줘도 돼요. 아파도 병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서 보면 전부 외국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3표 산업이 나갑니다. 여러분, 1호가 3표 산업이죠. 1호가. 그러나 아직 처벌하지 않았어요. 왜?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 작업을 무조건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확인해서 현장 감독에서 오케이 이러면 작업하시오라고 하는 게 최소 며칠이 걸리냐? 40일이 걸려요. 40일. 근데 상표 산업은 계속 돌리고 있는데 70일, 80일도 안 풀어줘요. 왜? 워낙 사업장이 많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와요. 보면 총 104건의 위반, 60건의 사고 조치, 39건의 과태 얼마예요? 8천만 원. 이게 아까 말한 산업안전 보호본은 하나도 500원짜리인가요? 그래서 8천만 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사업장이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지만 종이 한 장을 잘 붙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은 나는 안 붙여도 돼. 그건 뭐예요? 나는 사고가 안 나. 왜? 내가 꼰대처럼 밟으니까. 죄송하지만 안전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머리가 넓어야 됩니다.
내가 꼴면 소리 들어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 첫 번째, 안전보호조치가 고실했다,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뭐예요? 작업 계획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한 통로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현장과 막 그들이 엄청나게 뭉치고 다닌다. 관리 감독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못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전혀 어떤 까고 있습니까? 자, 회사에서 목송상학교에서 계획서를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직책이 관리 감독자예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가지고 아파트 가서 내가 소장이니까 내가 안전 총괄 책임자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은 순수하게 관리 감독자예요. 관리 감독자 밑에 여러분이 전기과 설비과 그분들 있으시죠? 그분들한테 내가 잘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관리 감독자 줘야 될 것 같아 못 줍니다. 그분들 뭘 줘요? 군인 담당자라고 명칭을 주시면 돼요. 군인 담당자.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현장 소장이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이렇게 몇 명이 되죠? 총상? 청소 미학을 포함시켜야죠. 5명이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누가 있죠? 말씀하세요. 관리부장, 경비원, 위원, 이것만 그래야 됩니까? 경비원 1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5명인가? 그럼 얼마 안 되네요? 좋네요. 5명을 내 손을 드는데 좋지 않나요? 사고 나면 똑바로 하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청소하시는 문제도 5명 있어요. 그 중에 1명은 군인 담당자. 경비원 중에서도 제일 나이 되신 분한테 경비 군인 담당자 이렇게 줘서 그들이 관리하면 돼요.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이게 좀 어려운데 선생님끼리 한번 회의를 해봐. 내가 시간을 줄게. 회의하면서 그 대신 결과치가 있어야 돼. 혹시 일을 하시다가 위험 요인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경비대는 제일 싫어요. 위험한 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주차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물어봐야지.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경비원 선생님이 예주작업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확실해? 괜찮지? 왜냐면 안 시켜야 돼요. 남자한테 물어볼까요?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그거 아니, 안 시키지 않아. 아니, 시킨 게 아니라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거야. 해요. 중요한 건 항상 뒤에 나오게. 아무튼 결론은 안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풀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 내가 외국 와서 하면 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 말 안 나오려면. 아셨죠? 사고가 났는데 근데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왜 안 시키게 되는데 시켰습니까? 이게 나와요.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안 하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요구를 맡기면 돼. 그러면 누구 또 의견이 필요해요? 회장님의 의견이 필요해요. 회장님이 경비원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법에 살아가는 법에 안 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 어떻게 뭐가 회장님 뽑으세요. 그러다 우리가 잘리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이 이 보여주기위한 유형성 평가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여기서 내려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우리 사업장이 없는 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방법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보세요. 사다리 작업 중에 경비원이 불 말씀드렸어요. 뭐였어요? 여기에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고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못하게 돼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가다 맞을 수도 있어요. 맞춰줄 수도 있어요. 왜 네가 그런 말 했냐? 그래서 우리 강사들은요. 법에 있는 대로 맞출 수 있어요. 안 되게 됐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사고 났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파트 관리 현장 건물업에서 제일 많이 사고 난 게 뭐냐면 떨어짐. 또 뭐 있을까요? 감자, 미끄러짐. 이게 전부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직무 스트레스, 그분들과 관계성,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거는 상사 입주면은 다 틀립니다. 그렇죠? 제가 말을 못하고 결국은 이분들도 전부 다 나무를 자르다가 전지적 하다가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다리는 중요하냐? 결국은 영상을 볼까요? 자, 여기 보죠.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손에 뭐 들고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사다리는 3점법이다. 3점법이 뭐예요? 발 두 개, 손 하나 대고 아니면 발을 하나, 손 하나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뒤에 설계도를 겪고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띄다 보니까 그걸 못 잡아서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제일 많이 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작업자들이 작업한다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절대 올라가고 그 뒤에 사람이 작업도 보여주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무조건 누가 위치해라? 죄송하지만 소장님이 위치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누구? 전기과 설비과 다 2인 1조 작업해야 됩니다. 법에 2인 1조 작업 하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 목적상 2인 1조 작업하고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혼자 쓰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예를 들면 1초 소리가 막 났는데 갑자기 안 나.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누가 보고하지 못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여러분 10분 수용소에 골든타임 몇 분이에요? 4분이에요. 4분. 그리고 여러분이 119 구급대원이 오는 시간이 몇 분 걸려요? 통상? 어떻게 하시죠? 8분. 그분들은 10분 안에 오는 것이 꽤 오래됐어요. 8분 안에 오는데요. 평균적으로. 왜? 우리가 10분 할 때 호흡합니까? 인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하는 게 좋지만 안 해도 된다. 왜? 우리 몸속에 8분 동안에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산소 포화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보겠다는 난리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슴 압박만 잘 하나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다리 사람도 이게 지침이 있어요. 1.2m 미만, 2m 미만, 2m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되기 때문에 항상 사다리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고 살려보니까 나무까지 작업체 사다리 주다, 전동교체, 상급 대기시설, 내관 점검 중에 사다리 주다. 결국은 우리는 뭐냐? 사다리는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을 하지 우리가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넓은 공간에는 뭐하냐? 비계, 일명 고정된 얇은 판들이 있어요. 이걸 설치해서 작업을 편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장소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협소한 장소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 보시면 어떻죠? 여기 보면요. 아웃트리거. 제가 또 돌리면 안 되는데 이것처럼 옆에 지지대가 있는 걸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인 1조 작업하고 그리고 나서 뭐한다? 여러분이 안전모를 착용할 때 2m 이상 이게 지금 제가 2m 80 좀 안 되니까 2m 훨씬 넘겠죠? 저 2m 안 된다 했잖아요. 2m 훨씬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m 넘으니 우리 뭐예요? 안전고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혹시나 모를 떨어지기 때문에. 아셨죠? 이게 이제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앉아서 한번 볼까요? 영상. 다음은 사다리 작업 안전입니다. 사다리는 테이블 소설, 설비, 매듭 등 다양한 작업을 이쪽에 이제 아웃트리거입니다. 아웃트리거. 위기에 따른 안전 시스템과 필수. 먼저 1.2m 미만 우지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1.2m 이상 1m 미만 우지에서 작업할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며 안전모와 안전벨을 착용해야 하고 해상도 발산에서 작업할 수 없습니다. 2m 이상 3.5m 미만 우지에서 작업할 때는 해상도 발산과 하단 기술대에서 작업을 하며 3.5m를 초과하는 경우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피에 따른 사다리 작업 즉시 잊지 마세요. 자, 우리는 이 사다리만 잘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고요. 결국은 사다리 플러스 여러분이 쓰는 기계 기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주로 뭘 쓰시나요? 주로 이 쪽이 안 써요? 누가 합니까? 뽑아요? 거기 전부 다 민낯이 났습니다. 다 뽑는답니다. 이쪽이 몇 대나 있습니까? 두 대? 날로 쓰나요? 줄로 쓰나요? 우리는 거의 줄을 쓰죠. 줄을 쓰는 이유?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할 때마다 가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니까 줄을 써요. 그럼 우리한테 여러분 1초이 작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발표자로서 그들한테 작업하시는 분한테 반드시 뭘까 이야기해야 돼요. 아까 말하는 정비는 하셨냐, 그 다음에 보호장구를 뭘 지급하냐 반드시 쓰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확인까지 하셔야 이게 우리가 지금의 안전에서 가장 큰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안전보호관리 체계인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고 사망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엄청 높아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산업안전보호법을 만들어서 1,100개 조항을 1,400개 정도 조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그들한테 똑바로 하시오 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법 조항은 14개밖에 안 돼요. 하지만 강력하고 파괴적입니다. 뭘까요? 사망자 한 명이 발생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형법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주의 우리 대표님을 어떤 우리가 보호한다기보다는 여러분도 처벌이 있어요. 왜? 우리는 현장 관리 잘못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현장에 무엇이 위험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가가 이렇게 쪼개서 뭐하냐, 뭔가를 만드는데 그냥 할 수 없고 시스템을 만들자, 조직을 만들자. 그게 뭐냐면 산업안전보호법에서는요 이걸 만들었어요.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습니다. 조치는 뭐예요? 바로 현장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하고 있어.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이 뭔가 하게끔 역할을 규정화시킨 겁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구조. 뭘까요? 이제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경영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경영이 불안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체계를 구축해서 시스템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장 스스로의 미래하고 이런 것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성 평가의 핵심의 세 가지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찾자. 뭘 찾습니까? 그렇죠. 유해하고 위험한 것들을 찾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참여. 누가? 내가 참여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들 반드시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무조건 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표자 한 명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설문조사, 면담,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그 유해 요인 조사표 또는 아차 사고 일지 이런 걸 통해서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위험성 평가는 얼마만 한 번 합니까? 위험성 평가. 선생님 누가 하셨어? 위험성 평가. 괜찮아요. 누가 하셨어?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그렇죠. 중요한 건 그분이 하셨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가서 확인할 게 뭐냐면 선생님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일 쉬신다구나. 내일 또 산에 가십니까? 내일 산에 가셔서 열심히 땀 빼시고 월요일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꼭 확인할 거 위험성 평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시간이면 청소 따로 청소 미화 상권에 경비원 따로 그 다음에 주차 경비원 또 뭐 있죠? 시설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업무 즉 공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셨죠?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서 위험 요소가 뭔지 모르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샘플이 다 있어요. 샘플.
제가 여러분 이 교육자료 제가 얼마든지 여기서 뿌릴 수 있고 그 샘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만들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회사의 규정이 있어요. 회사의 규정. 회사에서 샘플을 내려드리고 우리는 규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여러분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왜? 책임 누가 집니까? 여기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있다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법의 전제 안에 우리 회사의 규정 안에 우리 회사의 지침 안에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그러면 그래서 뭐예요? 사업주가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이 수술하시면 안 돼요. 그 수술하는 거 너무 좋아. 근데 이게 규정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금처 즉,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찾아냈어요. 그럼 뭘 될까요? 개선해요. 개선하려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제거하는 방법, 대체하는 방법, 통제하는 방법. 우리가 남편이 유해하고 위험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대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기구를 문제가 있어서 제거한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보다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도입해야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문제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제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는 추진 통제 지역입니다. 여기는 보호구를 이걸 쓰세요라고 통제하는 방법이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요? 제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국민이 누구나 신고할 시스템 있죠. 안전신문고. 제가 그걸 신고를 했어요. 제가 길거리 다니다가 이 벤치가 끊어져가 있어가지고 이 벤치로 정비를 해줘서 제가 사진 찍어 올렸더니 일주일 만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답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 왔을 것 같습니까? 이쁘게 만들어서 왔을 것 같아요. 맞죠? 그 우리 너무 착하기 때문에 국가도 편향을 원해. 뭐요? 맨 땅을 찍어서 보는 거예요. 왜? 제거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어차피 이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크레딧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제시를 하면 여러분 임의로 안 돼. 이게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래 이거는 이런 방법을 해봅시다 라고 해봐야 되면 안 사도 돼요. 근데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뭔가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작업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분 하고 있는 방법들이 다 잘못됐으면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관공서들 엄청 돈 많아요. 저희가 이 가까운 곳에 모은 기간에 새로운 건물 딱 지어가지고 제가 위원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제가 100 몇 가지를 이렇게 두껍게 해줬어요.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처리를. 한 달, 1년 뒤에 다시 또 평가를 봤어요.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다 했어.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교수님, 저희 다 했어. 없을 것 같죠. 제가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50개까지 있어.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안전은 알면 알수록 무서운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 가기 전에 내년에 가면 무조건 가겠어요. 걔들은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사고가 나면 누가 처벌 받을 것 같아요? 사업주. 그 사업주가 누군지 아세요? 대법원장. 거기가 그런 건물이었어요. 아셨죠? 유일하게 산림청, 영암 구규산림청소에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걸 사망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국가공공기관 중에 산림청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해서 혼자 이런 기관에 와서 20시간 교육받았어요. 혼자 왔을 것 같아요? 수행교육 다 앉아서 교육받았어요. 10명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고 중요하지만 쭉 넘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해드려볼게요.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총 5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몇 건? 13건의 판결에서 실형을 1건, 나머지 12건은 집행유예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과관계. 이것 때문에 이거가 사고 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경영 책임자가 법 위반 사례를 묻기가 어려운 사례를 받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충실히 한 사례가 있는데, 무조건 법으로 처벌해야 되냐? 그래서 1호 처벌이 집행유예였고,
이혼 조건은 철강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엄청나게 사고가 많았어요. 똑같은 걸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원청회사의 대표자가 2명인데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람한테 뭐 있을까요? 법정 구속시킨 겁니다. 1년. 실제 시험.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뭘로? 말로. 저처럼 말로 보고 사람 말로 하겠죠? 여러분들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서류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왜? 사고가 나면 그러더라도 절대 여러분 편 아니에요. 항상 그들은 자기 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근거를 잘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사진도 남겨주시고 사진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도 언제 튀어내는지 다 확인하면 효과는 100%예요. 왜? 여러분 사진 딱 찍으면 그 데스크 카메라도 들어가면 옆에 딱 클릭하면 속속 누르면 언제 튀어내는지 다 나와요. 그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게 바로 두 가지. 353. 유해하고 위험한 여인을 확인하고 견절차. 뭐래요?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내가 이거를 오늘 며칠이죠? 6월 14일이에요. 근데 내가 7월 30일까지 하겠다라고 개선사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가서. 7월 30일 가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왜? 대부분이 해놓고 안 하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개선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554는 뭐냐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회사에서. 그래서 이거 평가하죠? 하나요? 여러분 회사 하나요? 안 봤어요? 할 텐데 90점, 80점, 70점 회사 할 건데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평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관리 감독자 평가 기준표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봤더니 내가 입 아프게 제가 입 아프게 이야기했는데 사용하는 보험을 여기 게시했어요 라고 했는데 가서 안 돼 있으면 체크. 그러면 이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각각의 관리 감독자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는 기관에는 뭐 할까요? 가산점을 주고 못하는 기관에는 한번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왜? 경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돼요?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그래서 우리 목숨산 개발에 이런 안전관리팀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면 다 모릅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선생님. 근데 위험성 평가는요. 먼저 말하고 하면 안 돼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위험성 평가 한다네요.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이런 거 다 해놔요. 그럼 우리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차량입니다. 갔더니 안전화를 지급한대요. 소장님 자체, 여기 소장이 아니라 거기 어떤 모 소장이 소장 자체가 안전화를 처음 신었어. 깨끗해. 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발장에 보니까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화를 안 신고 본인이 다 싸져서 신어요. 이게 현장에 그대로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험성 평가 받을 때는 여러분이 저희한테 하면 뭐 300에서 500 하는데 평가 받았을 때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칠 게 많더라도 한 번 딱 제대로 받았고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돈 주고 받든지 뭘 하든 간에 따라다니셔야 돼요. 따라가서 뭐 할까요? 선생님 이게 왜 위험해? 질문을 막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돈을 주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가서 면접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맞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이거 좀 넘어갈게요. 자, 영상도 자, 우리는요, 안전과 보호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14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체제 구축이 9가지 하는 겁니다. 나머지 2개, 1개, 1개. 그래서 14개 항목을 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체제 구축이에요. 뭘까요? 목표와 경영 방침. 즉, 모든 직원한테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겠다. 이런 경영 방침을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경영 방침이 있고,
목표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하셔야 돼서 내려주실 거죠? 아니요? 경영 방침 우리 보셨을까요? 있어요. 역시 있습니다. 이미 내려보냈대요. 이렇게 한 장으로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한 장으로 해서 뭐 할까요? 좀 성의를 보이면 액자를 하면 되고 가이드가 처럼 하면 액자합니다. 혹시나 나는 코팅지가 코팅하셔가지고 대신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 우리 사업주의 경영 방침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직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회사의 조직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 아시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냐?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사장님 보세요. 여기서 바뀐 게 뭐냐면,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결정을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 추정하는 단계가 빠졌어요. 추정이 뭐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지만 해나가면서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참여.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참여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험성 평가는 한 번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주가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하게 되어 있어요. 수시평가는 알죠? 기가 멈췄을 때. 거기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상시평가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상시평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볼게요. 빈동이 강도법으로 여러분 내더라고요. 곱하기.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면 빈도는 3, 2, 1이에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여러분 아실 수 없어요. 몰라요. 어디 회사는 5 곱하기 5예요. 그럼 제일 유명한 25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는 뭐냐면 한 번 딱 맞으면 사망일 수 있다. 또는 휴업이 필요하다, 비추하다. 이걸 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일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도 못 봐요.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는 사진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럼 여기에 뭐 있어요?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쭉 할 수 있을 것 같죠? 왜? 그렇죠. 이게 자신감 뿜뿜이에요. 내가 다 아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도 보면 펌프를 작업. 현장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오수 처리장 있을 수 있죠. 사진 찍어서 여기 이 리스트는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공간에서 워낙 많은 자료를 정리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공기조합 조치시설, 그 다음에 승강기, 기타 보루 작업, 여기 뭐예요? 청소하는 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청소하는 방법도 있죠. 또 뭐 있을까요? 계단 청소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화장실 청소까지. 그 다음에 경비 선생님들, 감시, 보안, 안내, 안전관리. 마지막, 무엇일까요? 주차장, 수레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항목까지, 주차장 순찰 중에 바닥에 있는 매너리를 볼까요? 봤던 중에 미끄러 넘어질 위험이 있다. 현재 안전 조치. 내가 뭐라고 쓰는 겁니다. 나는 우리는 매너리 여기서 빼면 되죠. 없는 건 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샘플을 드리면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차시설 매너리 없는데 그럼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번만 제대로 하시고 이게 딱 가져가서 우리는 없어 빼 이거 넣어야 돼 넣으시면 돼요. 사진 찍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못 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오늘 공사를 치사야 되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쓰레기 부르시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위험성 수준 3단계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뭐냐면 위험성이 그냥 상중하로 나는 거예요. 시계죠. 근데 뭐예요? 이거는 정말 공정이 거의 없는데 이거 어디예요? 문서 작업하는데 행정만 하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돼요. 왜? 뻔히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는 서류 작업하는데 넘어질 것 같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들 주로 근급이다. A4 용지를 이동대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들고 이동하다 허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사고가 아닌가? 죄송해요. 이것도 다 산재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통로가 좁아가지고 이 문에 토까지 찧었어요. 이것도 산재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방법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체크리스트법.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보니까, 어느 관리사무 소장님이 만들어줬더라고요. 어떻게? 이 체크리스트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체크리스트법 해도 돼요. 왜? 빈도미 강도로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계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일어날 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법이 뭐냐면, 목록만 잘 만들어도 됩니다.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정확히 뭔가요? 법령, 고시, 지침 이걸 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만드는 거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처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만 그래도 법에 있는 게 산업안전보험료 시행규칙 몇 조 몇 단위 이게 있는데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작성하게 되고 단순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왜 핵심이 중요한 거냐면 단순하면 안 돼요. 조금 디테일하게